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재개발 구역 안에 조합원 물건을 살 경우에 이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그 진도에 따라 다릅니다. 집일 때 다르고 관리처분 났을 때 다르고 동호수 추첨했을 때 다르고 뭐 이렇게 제각각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이미 관리 처분 다 나고 대연 DIR처럼 공급 계약서까지 이미 다 작성한 이런 진도일 때 중개보수는 주택요율인지 토지요율인지 뭐 어떤 걸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전화가 한 두세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고객분들도 좀 혼란스러워 하겠고 소장님들도 좀 혼란스러워 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집을 팔 때는 당연히 주택요율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리고 그냥 순수 토지만을 팔 때도 당연히 또 그거는 토지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주택의 요율은 뭐 금액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한 0.4%, 그 다음에 토지요율은 대표적으로 보통 0.9%들을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집이었다가 중간에 토지였다가 다시 동호수 추첨을 하면 또 주택에 간주되는 그런 진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 주묵구국식으로 또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동산 법률 상담 그 사례를 모아놓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요 법률 사례들만 모아서 상담한 걸 발간한 책이 있는데요. 요 안에 보면 나와 있는 그게 있습니다. 보니까 질문이 입주권이 중개 대상물인지 여부와 중개 보수 기준 이렇게 해서 질문을 준 게 있어요. 재개발 입주권이 중개 대상물인지 여부와 중개 대상물인 경우 중개 보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중개 대상물이어야 뭘 중개 보수를 받는 걸 적용을 하든지 말든지를 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재개발료 입주권은 여기 보시면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건 중개 대상물인 건물로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답니다.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되는 걸로 이제 본다라는 판결이 91년도요 판례에 대법원 판례에 있었고요. 대법원 판례 및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실제 있는 아파트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 분양받은 거죠. 그게 이제 당첨이 되거나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매, 거래 등을 뭐 중개를 해야 나중에 또 뭐 입주를 하고 할 거잖아요. 그것을 물론 중개에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무려 한 35년 전에 이런 이제 판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중개 대상물에 포함된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입주권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데 일단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어야 공인중개사들이 취급을 하겠죠. 중개 대상물에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아무나 그냥 공인중개사 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닌 아무나 앞집에 있는 사람이 뭐 뒷집에 입주권을 옆집 사람한테 소개하고 이런 것도 뭐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들이 취급하는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라는 요 대법원 판례를 35년 전부터 이렇게 땡겨와서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취급이 가능한 중개대상물에 속하고요. 이 입주권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입주권이 중개보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근데 중개보수를 어떻게 받으라가 공인중개사법에 일단은 규정이 아직 산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얼마 받고 어떤 경우에는 얼마 받으라 하는 게 안 정해져 있어서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이제 고객분과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도시개발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여기에 이제 딱 정리를 해주기를 중개사협회에서 정리를 해주기를 도시개발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 전 주택 요거는 종전부동산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이다 그러면 토지는 토지요율, 집이다 그러면 집 주택요율 그거를 받는 걸로
정리가 돼 있고요.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언제까지의 동호수 추첨 전까지 이때는 토지요율을 받습니다. 여기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뭐 철거가 되고 나서부터 토지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딱 났습니다. 아직 철거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냥 0.9%를 받아도 요거는 합법이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게 관리처분 인가 후기 때문에. 근데 관리처분 인가 났는데 아직 집 철거 안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그 입주권의 그걸로 요 추첨 전까지는 토지 요율을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청에 전화하면 이거 0.4 받으라고 또 얘기합니다. 철거 전에는. 그래서 좀 황당하긴 하죠. 여기서도 중개사 너가 양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철거되면 토지니까 언제까지에 동호수 추첨 전까지는 토지 요율 0.9를 받는데 동호수 추첨을 이제 했어요. 동호수 추첨 전까지 토지 요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호수 추첨 이후에는 주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돼 있죠. 근데 대연 DIL을 만약에 예를 들어 보면 동호수 추첨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동호수 추첨 딱 하고 났는데 계약서는 아직은 집이 다 부서졌고 아파트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공급 계약서만 써가 있죠. 그래서 그 토지 계약서가 나옵니다. 토지 계약서가 나오고 입주권 계약서가 나오고 이렇게 공급 계약서를 쓴 이후에는 계약서가 2장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럴 때 종전 그 토지 계약서가 출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개보수는 주택에 관련된 요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가가 뭐 한 6억 5천이다. 예를 들어 뭐 감정가 1억 5천에 피 5억 해서 6억 5천이다. 동호수 추첨했잖아요. 대연 DIL 이런 진도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주택요율 0.4%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철거 다 된 곳. 근데 아직 공급계약서 안 쓴 곳. 예를 들어서 지금 촉진 3구역이 뭐 철거를 지금 하는 중인가요? 문현 3구역 철거 지금 뭐 중에 있거나 철거 거의 다 돼 가잖아요. 저런 곳은 아직 동호수 추첨 안 했죠. 문현 3구역에 입주권을 중개했다. 만약에 그러면 0.9%인 거예요. 대형 DIL처럼 이렇게 동호수 추첨을 했다. 그러면 토지 계약서가 나오지만 중개요율은 0.4%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정해진 대로 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아직 집 철거 안 했다. 그래도 그것도 토지요율 0.9 받아도 되는 걸로 여기 딱 법 상담 사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최근에도 대연 DIL 뜬금없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소장님, DIL 입주권 뭐 이렇게 팔면은 중개보수를 얼마를 적용해야 되나요? 하고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당연히 공급계약서 썼으니까 0.4 주택요율 금액이 크면 뭐 0.5가 될 수도 있겠죠. 큰 평수들은. 주택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또 소장님들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초기에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몰라서 저 옛날에 레이카운티 앞에 있을 때 거기에 계신 소장님들 몇 분하고 연제구청에 직접 질문을 하러 갔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 레이카운티 진도는 공급계약서를 다 썼던 게 아니라 동호수 추첨만 했었어요. 여기 공급계약서가 쓰라가 아니고 동호수 추첨 이후죠. 동호수 추첨을 했는데 공급계약서 안 쓴 진도. 부산이 어느 구역이 있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곳들도 공급계약서를 안 썼지만 동호수 추첨을 했다 하면 공급계약서 안 썼다고 그것도 뭐 아직 0.9 받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동호수 추첨 후라고 돼 있지. 공급계약서 작성 후라고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양보하면 관리처분 인가 났는데 아직 주택 철거 안 했다. 그거 그냥 0.9 받아도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해 주셔야 맞고요. 동호수 추첨했는데 추첨 이후라 돼 있잖아요. 아직 공급계약서 안 썼어요. 동호수 추첨했어요. 그러면 주택요율로 금액 뭐 평균적인 금액 한 0.4로 0.9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동호수 추첨이 그 당시에 저희가 레이카운티 있을 때 연제구청에 질의를 하러 갔을 때는 저층 우선 배정 추첨만 했을 때였어요. 전체 그 동호수 추첨한 게 아니고 저층만 우선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걸 조금 먼저 그때 보통 하거든요.
그때 그 저층 우선 배정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공급계약서도 안 썼고 전체 동호수 추첨도 안 했고 저층 우선 배정만 했는데 몇 개 동만 동호수 추첨이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주택으로 환원하라 이래서 이렇게 적용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뭐 한 몇 년 됐습니다. 뭐 한 5, 6년, 6, 7년 전입니다. 그 자체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벌써 입주해갖고 뭐 비과세가 이제 11월 말 되면 돌아오잖아요. 거기는 그런 진도인데 지금 대연 초롱부동산이 있는 요 대연 DIL 요 적용되는 구역은 이미 공급계약서도 뭐 벌써 뭐 1년도 훨씬 더 전에 썼습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요율을 적용해서 지급하시면 맞습니다. 하도 질문들이 와서 유튜브에 한번 다뤄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근데 요 이제 계약서 그 기준 금액은 그 안에 뭐 중도금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요런 납부했던 그 금액들은 다 포함을 해서 적용이 되는 요율입니다. 이미 거래가 된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매가는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